거대한 문명이 축조한 회색빛 마천루의 숲, 그 압도적인 콘크리트 미로의 심장부에서 당신은 매일같이 당신의 생명력과 시간을 자본이라는 차가운 화폐로 환전하는 고단한 연금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벽의 짙은 어둠을 가르고 만원 지하철이라는 거대한 쇠창살에 몸을 실어 출근하는 순간부터 조직의 위계와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묵묵히 견뎌내고 다시 밤늦게 귀가하는 그 순간까지 대한민국 남성의 삶은 철저하게 사회라는 거대 기계를 가동하기 위한 기능적인 부품으로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고도 성장의 신화가 남긴 잔재 속에서 당신은 교육받은 대로 그리고 사회가 주입한 대로 근면과 성실이라는 가치를 종교처럼 신봉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대기업이나 공기업 혹은 전문직이라는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 청춘을 희생한 그 모든 지난한 과정은 일종의 암묵적인 사회적 계약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즉, 남성이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 경제적 인격을 창출하고 성실히 자산을 축적하면 그에 상응하는 고귀한 보상으로서 현명하고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여 안락한 가정을 꾸리고 정서적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낭만적 서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당신의 뇌리에 깊이 박힌 그 낡고 병든 서사를 해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보상 심리야말로 현대 자본주의와 진화적 본능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 악랄한 기만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이곳은 낭만이 흐르는 드라마 세트장이 아니라 철저한 등가 교환과 냉혹한 포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생의 생태계입니다. 우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관계에 대한 정의, 그 근본적인 인식체계를 완전히 전복시켜야 합니다. 수천 년간 남성은 자신이 관계의 능동적 주체이자 쟁취하는 사냥꾼이라고 착각해 왔습니다. 자신이 구애하고 노력하고 성취하여 여성을 얻어낸다는 이 구시대적인 정복자 마인드는 현대의 고도화된 구애 시장에서 완벽하게 도태된 사고방식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의 결혼 시장에서 권력의 축은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현대 여성은 더 이상 수동적인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녀들은 고도로 발달한 정보사회와 물질주의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생존과 계급 유지를 위해 최적의 파트너를 찾아내는 냉철한 심사관이자 극도로 까다로운 선별적 포식자로 진화했습니다. 이것은 그녀들을 비난하기 위한 수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정한 사회 안전망과 치솟는 주거비용, 그리고 양육의 고단함 속에서 자신의 유전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방어하기 위한 여성들의 전략은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최적화 과정입니다. 문제는 오직 하나, 게임의 규칙이 생존을 위한 냉혹한 선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만이 홀로 순수 연애라는 낡은 규칙서를 들고 경기장에 입장하여 일방적인 면접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별자들의 시선을 해부해 봅시다. 그녀들이 남성을 바라볼 때 작동하는 평가 메커니즘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합적이고 계산적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당신의 성실함, 당신의 착한 성품, 혹은 당신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압적인 도시 환경에서 성장한 여성들에게 잠재력이란 실현되지 않은 불확실성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녀들은 미완성의 대기를 사서 완성품으로 키워낼 리스크를 감당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녀들이 찾는 것은 리스크가 완벽하게 제거된 즉각적인 현금 흐름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 완성된 자산입니다. 당신이 대학 시절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깊은 내면을 지녔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녀들의 무의식적 스캐너는 당신의 연봉, 당신 부모님의 노후 준비 상태, 당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브랜드와 입지, 그리고 당신이 소유한 자산의 유동성을 순식간에 분석하여 당신을 적격, 자산 혹은 부실, 채권으로 분류합니다. 이 과정에서 낭만은 철저히 배제됩니다. 이것은 사랑의 영역이 아니라 기업 간의 인수합병이나 부동산 매매 계약과 유사한 철저한 손익계산과 실사의 영역입니다. 남성들이 흔히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바로 자신의 희생이 존중받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입니다.
당신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 자신의 취미를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며 오직 일과 가정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자신을 갈아 넣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인 자원 투입은 역설적으로 당신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공급이 과잉되면 가치는 필연적으로 폭락하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무조건적인 헌신을 제공할수록 상대방은 그것을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한 권리, 일종의 기본 소득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자신의 본질적인 욕구와 자아를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방에게 맞추려 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매력적인 수컷이 아니라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 즉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로 전락합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우월하거나 배울 점이 있는 강한 남성에게 끌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를 낮추고 그녀의 비위를 맞추는 순간 당신은 그녀의 보호자가 아닌 그녀가 관리해야 할 또 하나의 짐 혹은 자원 조달책으로 격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장은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거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남성은 미래의 가치를 담보로 현재의 헌신을 제공하지만 여성은 현재의 조건을 기준으로 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거 비용의 폭등과 사교육비 부담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여성에게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계급을 방어하거나 상승시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들은 남성의 과거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 불안정한 직장 경력, 혹은 원가족의 경제적 리스크는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 해도 결혼 시장에서의 등급을 가차없이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당신은 그녀의 인생이라는 완벽한 포트폴리오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들은 당신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며 서사시를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미 완공된 견고한 성에 입성하여 그 성의 안주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리얼리즘의 실체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감, 뼈 빠지게 일하고 성실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그 불쾌한 감각은 결코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최후의 경고 신호입니다. 당신은 지금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존중이나 정서적 충만감을 돌려받지 못하는 비대칭적 투자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는 남자에게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채워 당신이 이 불합리한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가스라이팅 해왔습니다. 남자가 쪼잔하게 돈을 따지냐, 남자가 되어서 그 정도도 못 참느냐는 식의 사회적 압박은 당신을 시스템의 순종적인 노예로 묶어두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제 그 도덕적 허영심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뼈를 깎는 각성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이 콘크리트 정글에서 당신은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낭만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상대방을 그리고 이 사회 구조를 있는 그대로의 시장 논리로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희생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냉정하게 자신의 자원을 통제하고 함부로 착취당하지 않을 힘을 기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잔혹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피식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전략가로 거듭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생존 프로토콜을 하나씩 해체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잃어버린 존엄과 자산을 지키기 위한 투쟁 선언입니다. 앞선 파트에서 낭만이라는 달콤한 마취제가 제거된 당신의 시야에 비친 관계의 본질이 차가운 사냥터였다면 이제 우리는 당신의 삶을 서서히 조여오는 거대한 기계장치, 즉 제도권 결혼이라는 시스템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남성을 위한 구조적 금융 도살장으로 변질되었는지 그 내부 설계도를 정밀하게 해부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남성들은 결혼을 영혼의 결합이자 정서적 안식처의 완성, 그리고 사회적 성인으로 인정받는 통과 의례라고 믿도록 철저하게 프로그래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이익과 손실이라는 리얼리스트의 냉철한 시각으로 스캔한 결혼은
철저하게 불균형한 부채담보부 파생 상품이자 초장기 노예 계약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혼인신고서라는 법적 계약에 서명하는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경제적 주권을 영구적으로 양도하고 무한 책임을 지도해 권리는 극도로 제한되는 기이한 약탈적 계약에 동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과장된 은유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동력이 창출하는 현금 흐름, 당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부채의 무게,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위험까지 시스템의 모든 숫자는 정교하게 당신에게 불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착시 현상은 바로 소득의 허상과 통제권의 상실입니다. 많은 고소득 전문직 남성이나 성실한 급여 생활자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오류는 자신의 높은 연봉, 즉 총소득이 곧 자신의 권력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권력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통제하고 배분하느냐에서 기인합니다. 현대의 기형적인 가정경제 구조 속에서 남성은 자원을 채굴해오는 광부이자 생산수단으로, 여성은 그 자원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재무관리자이자 최종 소비자로 역할이 고정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당신이 조직의 부속품으로서 상사의 모욕을 견디고 야근을 밥 먹듯 하며 벌어온 소득은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생활비, 자녀 교육비, 주거담보대출 상환, 그리고 배우자의 품위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순식간에 증발하거나 재분배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자원의 생산자인 남편에게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교통비와 식대 수준의 용돈만이 허락될 뿐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제적 거세입니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헌신한다고 믿겠지만 실상은 당신의 노동력이 창출한 인격 가치를 타인이 독점적으로 전유하는 구조 속에 갇힌 것입니다. 당신은 사회라는 공장의 노예인 동시에 가정이라는 기업의 자금 조달책일 뿐 자원 배분에 대한 어떠한 결정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울 좋은 최고 경영자에 불과합니다. 이 금융 아키텍처의 가장 악랄하고 파괴적인 부분은 바로 부동산, 즉 주거를 둘러싼 자본 구조와 위험의 비대칭성입니다. 현대 도시의 살인적인 주거 비용은 남성에게 막대한 초기 자본 투입을 강요합니다. 주택을 매매하든 거액의 보증금을 마련하든 결혼 생활의 물리적 기반인 집을 확보하는 책임은 암묵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남성에게 지워집니다. 남성은 자신의 부모가 평생을 바쳐 모은 노후 자금을 끌어오거나 자신의 미래 소득을 담보로 막대한 레버리지, 즉 빚을 일으켜 이 비용을 감당합니다. 반면 상대방은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급격한 감가상각 자산을 혼수라는 명목으로 투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거나 금리가 폭등하여 이자 부담이 임계점을 넘을 때 그 재무적 스트레스와 부채 상환의 의무는 온전히 명의자인 남성의 몫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관계가 파탄나고 재산 분할이 진행될 때에는 기가 막히게도 기여도라는 모호한 법적 잣대가 적용되어 남성이 독박을 써서 마련한 자산이라 할지라도 여성의 가사 노동과 내조가 인정되면 자산 가치의 상당 부분, 심지어 절반 가까이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즉, 부채는 당신의 것이지만 자산은 우리의 것이 되는 금융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약탈적 구조가 합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금융위기의 주범들이 사용했던 손실의 사유화, 이익의 공유화 논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 나아가 생물학적 재생산 과정인 임신과 출산조차 이 냉혹한 자본주의 정글에서는 남성을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구속하는 전략적 잠금 효과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명의 탄생은 숭고한 일이지만 시스템의 관점에서 볼 때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남성의 탈출구는 완벽하게 봉쇄됩니다. 현대 사회의 과시적 소비 문화는 육아의 영역까지 침투하여 남성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와 양육 비용은 남성을 정년 퇴직할 때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멈출 수 없는 노동의 굴레에 묶어둡니다. 남성이 이 숨막히는 압박을 견디다 못해 이탈하려 할 때 법적 시스템은 양육권과 양육비라는 장치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혼 후 대다수의 남성은 자녀를 매일 볼 권리는 박탈당한 채 매달 소득의 상당 부분을 양육비로 송금해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남성의 자원을 평생토록 추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인질이자 금융 앵커가 되어버리는 비극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이 실패했을 때 더욱 잔혹한 본색을 드러냅니다. 만약 당신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구조조정으로 실직하여 더 이상 자원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당신의 가치는 수직 하락합니다. 자본주의적 결혼시장에서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무능력은 가장 확실한 계약 위반이자 이혼의 결정적 귀책 사유가 되며 당신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가차없이 축출당합니다. 반면 여성이 가사 노동을 소홀히 하거나 정서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취급되거나 성격 차이로 포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의 불균형입니다. 남성은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무한 책임 사원이지만 여성은 이익은 공유하되 손실에는 책임지지 않는 유한 책임 사원의 지위를 누립니다. 당신이 맺은 결혼 계약은 당신이 건강하고 돈을 잘 벌 때만 유효하며 당신이 쓰러지는 순간 휴지 조각이 되는 불공정 약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이 아키텍처는 남성의 사회적 고립을 유도하여 착취를 용이하게 만듭니다. 결혼과 동시에 남성은 기존의 인간관계, 즉 친구나 동료와의 유대를 축소하도록 강요받습니다.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남성의 외부 네트워크는 차단되고 그의 세계는 오직 직장과 가정으로 이원화됩니다. 이는 남성이 위기 상황에서 조언을 구하거나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고립된 개체는 통제하기 쉽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오로지 아내와 자녀에게만 집중되도록 설계된 이 환경은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저항할 힘을 잃게 만듭니다. 당신이 번 돈을 당신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 당신의 취미생활이 쓸데없는 낭비로 치부되는 상황은 당신이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의 결혼 시스템은 남성의 현재, 소득과 미래의 기대 소득, 그리고 부모 세대의 자산까지 모조리 담보로 잡아 여성과 자녀, 그리고 소비시장으로 이전시키는 거대한 부의 이전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이 나는 다르다, 내 파트너는 다르다고 자위하며 현실을 부정하는 동안에도 당신의 자산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통제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산의 위험이 극도로 높고 원금 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 벤처기업에 전 재산과 인생을 전부 거는 무모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파멸의 아키텍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당신이 알고 있던 희생과 배려라는 단어의 정의를 폐기하고 냉철한 투자자의 관점에서 당신의 자원을 방어할 방어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에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떻게 주도권을 회복하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행동 강령인 권력의 회복을 논할 것입니다. 앞선 파트에서 우리는 현대 서울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정글의 포식자적 역학관계와 결혼 제도에 내재된 파멸적인 금융 아키텍처를 냉혹하게 해부했습니다. 당신이 처한 현실이 낭만적인 동화가 아니라 착취적인 거래 구조임을 뼈저리게 자각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그 불공정한 구조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나아가 어떻게 상황을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행동 강령입니다. 대다수의 남성은 관계에서 균열이 발생했을 때 대화나 타협 혹은 더 큰 헌신과 희생으로 이를 봉합하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약자의 전략이자 패배가 예정된 수순일 뿐입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주도권을 회복하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는 비굴한 타협이 아니라 단절할 수 있는 능력, 즉 거절의 힘에서 나옵니다. 당신을 올가매고 있는 심리적, 사회적 노예 계약을 파기하고 관계의 최고 경영자로서 당신의 지위를 복권시키는 과정은 단순한 연애 기술의 습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훼손된 존엄을 되찾고 무너진 자아를 재건하기 위한 치열한 내부 투쟁입니다. 이제부터 논의할 전략은 상대방을 기만하거나 조종하기 위한 얕은 수작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구조적 착취로부터 방어하고
당신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프로토콜입니다. 가장 먼저 단행해야 할 혁명적인 전략적 전환은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를 극복하고 투입 에너지의 철저한 등가 교환 원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진화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자신의 자원과 시간을 선제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투입하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이 구역에서 검증되지 않은 대상에게 이루어지는 과잉 투자는 가치의 폭락과 자원의 유출을 초래할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무한한 자비심을 가진 자선 사업가가 아니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냉철한 벤처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정서적 안식이나 존중 혹은 물질적 배려라는 투자를 선행하지 않는다면 당신 또한 자원 공급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치한 심리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호의와 자원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시장에 공표하는 엄중한 행위입니다. 당신이 100의 에너지를 투입했을 때 상대가 10밖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90을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것입니다. 이때 더 많은 것을 주어 상대의 마음을 돌리려 하는 것은 손실을 만회하려다 파산하는 도박꾼의 병적인 심리와 같습니다. 과감하게 수도꼭지를 잠그고 침묵하십시오. 당신의 부재와 침묵이 상대방에게 상실의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할 때 비로소 권력의 균형추는 당신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헌신은 상대방의 투자가 확인되었을 때 지급되는 배당금이어야지 관계를 구걸하기 위해 바치는 뇌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수동적인 평가 대상에서 능동적인 검증관으로 태세를 완벽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여성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스펙을 쌓고 성형을 하고 눈치를 보며 평가받는 을의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당신이 심사위원이 되어 그녀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실전적인 방법은 거절과 결핍을 의도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고가의 명품이나 화려한 데이트를 원할 때 합리적인 가격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녀의 무리하고 감정적인 요구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찰나에 드러나는 그녀의 표정과 반응을 현미경처럼 관찰하십시오. 이것은 관계의 건전성과 그녀의 인격을 진단하는 가장 확실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합리적인 거절에 대해 불쾌해하거나 비난하거나 애정을 무기로 당신을 조종하려 든다면 그녀는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공하는 편의와 기능성만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이성적인 대화 대신 감정적인 폭발이나 회피로 일관하는지, 당신의 상황이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 이해와 배려를 보이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대상은 당신의 인생의 동반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잠재적인 악성 부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초기에 과감하게 손절매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신의 인생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모든 전략의 근간이 되는 최후의 보루이자 절대 반지는 바로 언제든지 판을 뒤엎고 떠날 수 있는 이탈의 권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는 사람은 그 계약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협상이 결렬되어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 즉 언제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당신이 여성에게 끌려다니고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녀 없이는 당신의 삶이 불완전하거나 고독할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스스로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근육을 키우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당신은 혼자여도 충분히 즐겁고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의 구조를 완성해야 합니다. 당신의 육체를 극한으로 단련하여 남성적 에너지를 극대화하고 재정적 독립을 넘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며 당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강력하고 건전한 남성 연대를 구축하십시오. 여성이 당신의 삶의 중심축이 아니라 당신의 완성된 삶에 추가되는 선택적인 부가 요소가 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여유와 압도적인 매력을 발산하게 됩니다. 네가 아니어도 내 삶은 완벽하다라는 무언의 태도야말로 여성이 가장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강력한 매력의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기심의 미학, 즉 자기 중심성의 회복입니다. 사회와 미디어는 남성에게 무조건적인 이타심과 희생적인 책임감을 강요해 왔지만 냉혹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건전한 이기심이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감정, 당신의 돈을 당신 자신을 위해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데 타인이 당신을 귀하게 여길 리 만무합니다. 무례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분노하고 당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우에는 가차없이 등을 돌리십시오. 이것은 여성 혐오나 반사회적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자기 방어이자 자기 존중의 실현입니다. 당신이 세운 굳건한 경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상대방 또한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명확히 주지시키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에게 선택받기를 애처롭게 기다리는 진열대의 상품이 아니라 누구를 당신의 영토에 들일지 결정하고 통치하는 주권자입니다. 이 주권의식을 회복하는 순간 당신을 둘러싼 공기의 흐름은 달라질 것이며 당신은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닌 위험 있는 포식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제 낭만적 환상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냉철한 리얼리스트로서 당신만의 왕국을 건설하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총 3부에 걸쳐 서울이라는 거대한 욕망의 용광로 속에서 벌어지는 남녀 관계의 적나라한 실체와 그 이면에 숨겨진 착취의 구조를 해부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글은 불편한 진실일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혐오스러운 궤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며 가슴 한구석에서 서늘한 통증이나 뜨거운 분노를 느꼈다면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이미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여성을 혐오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혐오 역시 집착의 또 다른 형태이며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비생산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혐오가 아니라 무관심, 그리고 냉철한 관찰에서 옵니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감정을 배제한 채 이해득실을 따지며 오직 당신 자신의 행복과 번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십시오. 이제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시 낭만이라는 달콤한 마취제를 맞으며 언제 도살될지 모르는 가축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차갑고 고독하지만 온전히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개척하는 야생의 늑대가 될 것인가? 세상은 당신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국가도, 사회도, 그리고 당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여자도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거울 속에 비친 당신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통장 잔고를 점검하며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재련하십시오. 환상 속의 공주를 구하기 위해 탑을 오르는 기사가 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이 그 탑의 주인이 되십시오. 이것이 리얼리스트가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통신입니다. 건투를 빕니다.